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새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벌써 한 주가 이렇게 끝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경제 소식 주말이니까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네가 거기서 왜 나와? 몇 년 전 떡밥이었던 헝다가 갑자기 미국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구조조정, 채무변제 등의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은 야, 비구입 위안 또 난리인데 갑자기 또 헝다는 왜 이래?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증시 흐름을 봤을 때는 큰 걱정을 아직까지는 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다시피 지금 현재 미국 증시가 조금 안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마침 오늘 저녁이 옵션 만기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녁을 마지막으로 이 하락이 끝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특별한 흐름이 나타나면은 기룬이랑 또다시 같이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BOA 미국 장기국채 5%. 이게 뭔 소릴까요? 지금 BOA에서 미국 장기국채의 연 5% 금리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왼쪽에 보다시피 지금 현재 10년물이 4.257인데 이게 더 급등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은, 그리고 저 길이 또 포함해서 야, 지금 그래도 어깨 정도는 됐다, 채권 살만하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와중에 반대 의견도 있다고 하니까 혹시나 채권에 관심이 있다면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렇다면 반대 의견이 뭔가 봤더니 미국의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무려 향후 10년 동안 10년 만기의 미국 국채금리가 평균 4.75까지 달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보다 한 0.5가 더 높은 수준이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고점이 아니라 평균값이 4.75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때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고금리 시대에 살 수 있다는, 그것도 10년이나 살 수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채권의 매력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채권 투자자들은 이자만 받으면서 어쩔 수 없이 버티거나 혹은 손절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올 걸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에 채권에 관심이 있다면 과연 앞으로 채권 금리가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고, 무작정 채권 금리가 지금 현재 4.25가 되었으니까 야, 어차피 내려갈 거야, 금리 내려간다고 했어,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채권 투자를 하는 것도 괜찮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런데 만약에 이게 장기화되면 어떻게 되지?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미국 주담대 금리가 급등 중. 최근 들어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주담대가 7%를 넘겨 2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주담대 금리가 7%까지 되면은 우리의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 이자를 감당할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게다가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도 금리 인상이 끝나지 않았고 더 오를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주담대 금리는 더 오를 수밖에 없고 부동산에 대한 비관적인 시각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현재 미국에서 발표되는 이것저것 지표를 봐도 여전히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제 발표된 신규 주당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면은 여기서도 예상치를 밑돌며 강한 고용을 또다시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여전히 강한 모습을 나타내니까 금리 더 올라가겠구나 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는, 이거는 미국 주담대 금리 얘기긴 한데, 만약에 우리나라도 금리를 또다시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타난다면은 최근 들어 부동산이 저점 쳤다, 어떤 곳은 신고가 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분위기가 계속 될지는 우리가 또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 부동산에 대해서 생각을 하신다면 이 부분도, 금리 쪽도 우리가 꼭꼭꼭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바이든, 김정은 만날 의향 있다. 미국도 곧 선거다 보니까 북한 카드를 꺼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이 비핵화 논의를 위해 김정은과 조건 없이 만난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네요. 물론 이 와중에 북한은 항상 입 다물고 있는 게 특기겠죠. 묵묵부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여전히 협상 테이블 위에 있으니까 북한의 응답을 기다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북한이 다시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워낙 트럼프랑 이것저것 해보려고 했지만 결국은 제자리 걸음을 걸었고 더 이상은 미국이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아마 하지 않았을까라는 얘기 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마침 오늘 한미일 정상회담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전후로 ICBM을 발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외국인은 셀코리아. 최근 환율이 급등하며 외국인은 물 만난 고기처럼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8월이 반 정도 지난데 벌써 1조 넘게 매도를 했다고 하며, 그리고 왼쪽에 최근 코스피 매동을 보시면은
최근 한 달간 개인이 무려 8조나 매수, 그 반면 외국인은 3조 원이나 매도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8월 동안만 외국인이 뭘 많이 팔았나 봤더니 LG화학, 네이버, 삼성 SDI, 금양, LNF 이렇게 팔아치운 걸 확인할 수 있고, 특이하게도 대부분은 2차전지에 관련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매수한 것도 중요하겠죠. 삼성전자, 호텔신라, 카카오뱅크, 현대차, 포스코프체 이러한 기업들을 매수를 했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 현재 연기금이 뭘 사고 그다음에 외국인이 뭘 사고 파는지 그런 것들은 우리가 계속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입니다. 3프로TV 좋은 건 알겠는디. 자, 3프로TV가 상장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고평가 논란에 지속적으로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실적이 어떤데 고평가인가 봤더니 작년 매출은 166억, 그런데 영업이익이 73억으로 영업이익률이 상당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매력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다만 이 와중에 시가총액이 문제라고 하는데요. 무려 2,400억이나 받으려고 한다고 하니까 이게 맞나? 라는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매출이 166억인 회사, 물론 영업이익률이 높긴 하지만 이 회사가 2,400억이나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뭔가 봤더니 미래를 꽤나 낙관적으로 잡고 있다고 하네요. 사실 3프로TV는 유튜브 조회수가 꽤나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끼리 또 경제, 주식 관련 유튜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지만 재작년이랑 작년 조회수랑 지금 조회수는 완전 하늘과 땅 차이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도 또 성장하신 분들이 계시긴 하겠지만 하지만 전체적인 파이가 줄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죠. 2년 전만 하더라도 어디를 가든 주식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 그런데 지금은 주식 얘기를 안 하는 거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3프로TV가 다시 성장을 하려면은 제2차 동학개미 운동 이러한 일이 결국은 일어나야 다시 또 크게 성장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거를 누가 알 수 있을까요? 결국은 코스피가 3천을 넘겨야 그런 운동이 생겨나겠지만 그 시기는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3프로TV가 언젠가는 또다시 큰 돈을 벌어들일 수 있겠지만 그 시기가 미지수라는 게 문제점인데, 하지만 3프로TV는 해외 유튜브 시장을 개척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개인적으로 이 부분도 조금 의아하긴 했습니다. 과연 해외에서 그쪽에도 전문가가 많을 건데 우리나라 채널을 과연 볼 구독자가 그렇게 많을지는 의문점이라고 볼 수 있고, 게다가 3프로TV 밑에 자회사가 많다고 하는데 그 자회사의 가치도 부풀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네요. 물론 저기릿은 여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제가 놓친 부분도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유튜브 채널 특성상 결국은 구독자와 조회수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지금 당장 빠르게 성장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최소한 코스피가 3천 넘어가야 그때서야 좀 크게 성장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민방위 훈련을 진짜 몇 년간 못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민방위 훈련을 한다고 해요. 오는 23일 오후 2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정말 오랜만에 해서 뭘 해야 되나 하고 찾아봤더니 일단 2시에 공급 경보가 울립니다. 이때는 신속하게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로 대피하며 15분간 주민 이동 통제가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2시 15분부터는 경계 경보가 울리고 이때부터는 통행이 가능하며 마지막으로 2시 20분에 경보가 해제되며 일상생활에 복귀하면 된다고 합니다. 저 어릴 때는 차 타고 가는 와중에도 섰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차 안에서 이거 왜 서 있나 궁금했던 기억이 있었는데, 그런데 요즘 또 이렇게 서는지 잘 모르겠네요. 오랜만이라 혼란을 겪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엔화를 ETF로도 투자할 수 있음. 올해 초부터 엔화의 흐름을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았었죠. 투자에 관심이 없더라도 향후 몇 년 내 일본 여행 갈 거면 미리 환전해놓자 라는 이야기가 돌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이 엔화 투자하기는 뭔가 좀 애매했습니다. 그렇다고 뭐 일본 주식을 살 수도 없고 은행에 가서 엔화를 바꾸기에는 수수료 때문에 그게 더 클 것 같고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투자하는 방법 중 ETF가 있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ETF가 뭔가 바로 타이거 일본 애인 선물 ETF고요. 그리고 실제로 최근 들어 관심이 많아져 순자산 총액이 1,000억 원을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혹시나 엔화가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나중에 뭐 경기 침체가 오면은 결국 또 엔화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관심을 좀 가지신 분들은 이러한 ETF도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삼성전자 하반기 대폭 성장. 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그래도 바닥을 확실하게 쳤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HBM3 공급 본격화 등으로 인해 하반기 영업이익이 상반기보다 435% 증가할 것으로 본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는 시장 기대치를 35% 상회하는 거라서 충분히 기대감이 나올 수 있고, 중요한 거는 이제 반등이 시작이라는 점이겠죠. 내년 내후년까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KB금융은 목표 주가 9.5만원을 유지했는데, 그런데 왼쪽을 보다시피 최근 들어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아요. 74,000원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또 떨어지고 있는데, 과연 여기서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시고, 저 기릿은 또 반도체 덕후 아니겠습니까? 저는 아직도 여전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LNF는 비관적. 한국투자증권은 LNF의 목표 주가를 29만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물론 지금보다 주가가 훨씬 더 높긴 하긴 하지만, 그런데 하반기까지 실적 둔화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가는 약세를 보일 것으로 본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LNF 무조건 그냥 갖다 버립니까? 그건 아닙니다. LNF는 테슬라 납품 업체라는 것, 그리고 양극재 출하량은 견조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하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하락을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바닥에서 매수하는 게 유효하다라는 의견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 LNF에 관심이 있다면은 지금 당장 매수하는 건 좀 어렵지만 어느 정도가 바닥일지 고민을 해보고 관종에 넣어놓을 필요는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앞으로 주가가 언젠가는 다시 상승을 할 텐데, 그때 포인트는 바로 양극재 출하량이 빠르게 늘 때, 그때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서 양극재 출하량이 좋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그때 LNF를 한번 투자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동채 전 회장 징역 2년. 오늘 증시에 이 소식이 뜨면서 플러스로 조금씩 올라가던 에코프로가 갑자기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바로 이동채 전 회장의 징역 2년 실형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인데, 참고로 이동채 전 회장은 20년부터 21년까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명 계좌로 11억 상당의 차익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은 솔직히 이동채 회장에게 10억은 크지 않은 돈일 텐데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럼에도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 그리고 결국은 실형이 되었다는 걸 보면은 많은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일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 때문에 빠진 거는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구속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하루 정도 빠지고 다시 또 그 부분을 회복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에코프로 친구들의 본연의 가치에만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은 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입니다. 이번에는 리튬 수급 이상. 테슬라가 중국에서 할인 판매하는 정책과 더불어 리튬 수급에 이상이 생겼다는 소식에 어제도 2.8%나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 테슬라 꽤나 많이 하락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나저나 리튬 수급 이상이 뭔가 봤더니 최근 전기차 업체들의 경쟁 가열로 리튬이 공급난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이 와중에 테슬라는 호주 코어 리튬이 계약대로 리튬을 공급하지 않자 법정 소송을 예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이렇게 안 좋은 걸 확인할 수 있고, 요즘 들어 테슬라가 빠지자 2차전지 흐름도 안 좋은 것도 확인할 수 있네요. 다음입니다. 배터리 3사 상반기 R&D 1조 원. 자, 2차전지에 대해서 안 좋은 소식을 봤는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2차전지는 절대 죽지 않을 겁니다. 그 이유는 엄청난 투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자, 국내 배터리 3사가 기술력 확보를 위해 상반기에 지출한 R&D 비용이 무려 1.2조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는 전년비 22%나 증가한 수치인데요. 이렇게 비용이 증가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제품 라인을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LFP 배터리 등으로 확대를 했다고 합니다.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고, 그리고 또한 중국이 독점하고 있는 LFP 배터리, 여기에도 우리가 양산에서 뛰어들겠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나저나 한국 배터리 어차피 인정받는 거 아닌가, 이렇게 사업 다각화를 하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중국과의 배터리 기술 경쟁이 꽤나 치열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기차와 ESS 등 배터리가 들어가는 분야가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잘하는 것만 하고 있다가는 따라잡힐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갖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결국 이러한 투자는 나중에 큰 돈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은 최근 들어는 2차전지가 조금 하락하니 많이 그런 얘기가 있지만 결국은 또 2차전지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돌아오는 날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날이 빨리 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직장인 국민연금 오른다. 많은 기리분들이 화를 내실 것 같은 소식인데요.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직장 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를 매달 최소 9만원 올리는 것에 잠정 합의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올려야 되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국민연금 고갈 시기를 늦추기 위해서죠. 원래는 2055년 저 기릿이 이제 국민연금을 딱 받을 때쯤 그때 고갈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보험료를 좀 올리고 연금 수령 나이까지 늦추게 되면은 연금 기금 소진 시점을 2055년에서 꽤나 많이 늘어납니다. 2093년까지 미룰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다만 아직까지는 확정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만약에 시작한다면은 어떤 식으로 정해질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인상은 뭐 거의 확정적인데 얼마나 올리느냐가 플러스 그리고 연금 수령 나이를 몇 살 늘릴 거냐 이러한 부분에서만 조율이 일어날 것 같네요. 어쨌든 이러한 부분이 결정이 되고 나면은 25년부터는 아마도 평균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겠나, 평균적으로 최소 9만원 이상은 올라가지 않겠나 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수입 물가 상승. 국제 유가가 배럴당 90달러에 육박하며 수입 물가도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수입 물가 지수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었죠. 그런데 국제 유가가 또다시 오르면서 7월 수입 물가가 상승했고 이렇게 물가가 상승하면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8월 소비자 물가도 올라갈 것을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수출 물가도 이미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석탄이나 석유 제품 등 유가의 영향을 받는 제품이 상승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이 와중에 반도체 등 물품은 여전히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대세 상승까지로 보기는 조금 어렵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러한 소식을 보면은 연말쯤에는 물가 때문에 또 고민인 우리나라랑 전 세계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은 금리를 더 올리니 많이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겠죠. 다음입니다. 셀트리온 합병. 셀트리온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먼저 흡수 합병하고 사업 강화를 거쳐 셀트리온 제약도 합병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셀트리온이랑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는 반면 셀트리온 제약은 혼자 빠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합병 승인에 관한 주총은 10월 23일이고 그리고 합병은 12월 28일에 예정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참고로 셀트리온은 바이오 시밀러를 생산하는 기업이죠. 그리고 헬스케어는 판매를 하는 구조인데 이 두 회사가 합병하면은 실제 실적을 확인할 수 있어서 회계적 투명성이 높아지고 경영 효율성도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합병 이후의 시가총액이 약 40조에 달할 것으로 추정을 한다고 하는데 오늘 주가가 꽤나 올랐는데도 지금 현재 한 30조에서 33조 이 정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추가적으로 한 20-30%가 더 상승하지 않겠나라고 예측을 한다고 합니다. 셀트리온에 관심이 있다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입니다. 비트코인이 급락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최고가 4천만원 근처인데 3,500까지 하락을 했죠. 전일 대비 무려 10%나 하루아침에 빠진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미국이 연내 추가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감으로 투자 심리가 꺾인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 스페이스X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무려 3.7억 원이나 팔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중국 부동산 위기도 우려감이 생기는 이유인데 앞서 헝다 사태 때 암호화폐 시장이 크게 흔들렸던 경험이 있어서 이번에도 예전에 경험한 게 있으니까 같이 빠지는 거 아니겠느냐 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비트코인은 뭐 안전자산이니 뭐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럴 때 빠지면 이게 무슨 안전자산인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초전도체가 갑자기 맥신으로 자 초전도체주가 오늘 급락하고 어제 오늘 급락했죠. 그런데 시장에서는 어제 오늘 제2의 초전도체 맥신이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피릿이 오늘 아침에 오늘은 맥신이 좋아 라고 말을 하길래 야 이거 맥신은 그 군대에서 보는 잡지 그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맥신은 높은 전기 전도성을 갖춘 2차원의 나노물질로 반도체, 전자기기 등 다양한 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소재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는 대량 생산이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키스트에서 분자 표면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고 앞으로 대량 생산의 길이 열렸다 이러한 평가가 나오자 주가가 그냥 쭉 올라가 버리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는 맥신에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휴비스, 나인테크, 경동인베스트, 코닝 오토메이션 이러한 기업들이 상한가를 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초전도체가 보여줬던 것처럼 하루아침에 하한가를 가도 할 말이 없는 게 테마주라는 거 이 부분은 잊지 마시고 조심스럽게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